마침내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명품 자주포가 추가 배치됩니다. 지난 수일간 유럽 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펜자하우비츠 자주포 11문을 추가로 공유하기로 하면서 기존 12문이던 우크라이나군의 펜자하우비츠 보유량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하이마스 로켓포드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통해 얻은 엄청난 전과에 감명받은 미국이 본격적인 대량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점점 더 빠르고 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버렸다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포병으로 돈바스를 초토화 중인데 고작 수문의 포를 보내며 생색내기를 할 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수량만 보면 이런 주장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서방의 지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알려졌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을 이기거나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에서 한 달에 50억 달러의 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나 6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또 크레멘추크 쇼핑몰 공격 사건 같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방공무기가 필요하며 서방의 자주포 지원이 가속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즉 이제 우크라이나는 예비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이제는 방어를 넘어선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 그만큼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의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려 2,000문이 넘는 세계 최고 규모의 155mm 자주포 전력을 보유한 한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보유 중인 첨단 자주포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이번 전쟁 동안 자국이 보유한 첨단 자주포 전력의 25%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바로 세자르 155mm 차륜형 자주포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가 지원한 세자르 자주포의 수는 고작 18문 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 프랑스 육군이 보유 중인 세자르 자주포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봐야 100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세자르 자주포의 추가 양산이 결정됐습니다. 내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40대 세자르 자주포를 더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프랑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독일, 영국도 사정이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유럽 국가 중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른 나라의 실정은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버렸다는 오해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부랴부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 해도 충분한 수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지금 서방이 점점 더 단결하고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공격무기들이 계속 늘어나리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은 매월 1, 2조 원 상당의 전쟁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문이 넘는 M777 곡사포가 미국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에 운반됐고 하이마스의 추가 지원이 진행 중이며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미국이 직접 설득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루마니아는 소련제 152mm 포탄의 생산 라인을 부활시켰습니다. 포탄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소련제 대포에 쓸 새로운 포탄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서방이 전시태세로 전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점차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과 식량 덕에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은 자급자족하고 있으나 서방의 수입 차단으로 인해 무기 생산과 사업 유지를 위한 핵심 부품과 공작 기계를 보충하지 못하면서 기존 생산량조차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월 러시아가 생산하는 장비보다 매월 러시아군이 잃는 장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전력이 날이 갈수록 급감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해드려도 연일 고공 행진을 하는 루브라와 러시아 시민들은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이번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란 것이고 이런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력비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수개월만 더 지속된다면 러시아 경제는 더 악화되어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지금과 사뭇 다른 주장이 나올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서방이 얼마나 많은 물자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국토를 탈환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